안녕하세요. MRI 유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MRI 검사 시 인체가 받은 전자기장 에너지의 양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어주는 전자파 흡수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파 흡수율의 설명을 위하여 MRI의 신호 생성의 기본 원리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수소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로서 스스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스핀이라고도 부릅니다. 스핀의 회전하는 빠르기를 나타낼 때 회전축인 자장을 중심으로 1초당 회전수로 표시하며 이를 세차 주파수라고 합니다. 인체 내의 양성자가 MR 스캐너 속에 위치하면 자장이 중력의 역할을 대신하므로 외부 정자기장의 방향인 Z축 방향에 대해 원뿔 모양을 그리면서 세차 운동을 하게 됩니다. 외부 정자기장의 직각 방향에서 나머 주파수로 진동하는 고주파 펄스를 걸어주면 프로톤의 합벡터인 종축자와 MZ는 XY 평면으로 이동하여 결국에는 행축자와 MXY로 변합니다. 조사하고 있는 고주파 펄스를 끄면 프로톤은 다시 원래의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돌아가며 이 현상을 이완이라고 하고 이완 시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영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세차 주파수와 동일한 주파수의 전자파를 조사했을 때만 프로톤들이 그 에너지를 흡수하여 더 높은 에너지 상태로 방향을 바꾸게 되며 이것을 프로톤의 역이라고 하며 이러한 현상을 양성자의 자기 공명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기 공명 현상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감마는 수소원자핵의 자기회전비로 비례상수입니다. 1.5테슬라 장비인 경우에 얻어지는 64MHz를 공명 주파수 또는 라무어 주파수라고 부릅니다. 3테슬라 장비인 경우에는 128MHz가 되어 1.5테슬라 장비에 비하여 2배 빠른 속도로 세차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장 세기가 증가할수록 수소의 세차 주파수도 증가하게 되어 전자기장의 공명 주파수를 높이게 되고 이로 인해 MR 스캐너 안에 놓인 인체의 체온이 비례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외부 환경에 의해 체온 상승이 나타나면 노출 정도에 따라 주된 생물학적 효과인 열감 현상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화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미국 FDA와 IEC에서는 전자파 흡수율의 개념을 도입하여 전자파의 양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자기파는 전자파 흡수율로 표현되어집니다. 사하는 전자기장에 의한 조직의 에너지 흡수율을 뜻하는 것으로 인체가 받은 전자기장 에너지의 양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어줍니다. 의료 목적으로는 노멀 모드와 퍼스트 레벨 모드까지 가능합니다. 전신과 머리 부위 및 기타 부위로 구분하여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온의 상승이 1도 이내가 유지되는 사하 이하에서 운영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필립스 장비에서 MRI 스캔을 시작하기 위하여 환자를 선택하는 화면을 띄우면 항상 퍼스트 레벨 모드로 선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임산부를 검사하게 되면 프레그넌트를 선택해야 하고 자동으로 노멀 모드로 변경됩니다. 동시에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맥시멈 RF 에너지를 보여주는 메시지를 강조하여 보여줍니다. 만약 프레그넌트를 선택하고 퍼스트 레벨을 선택한다면 이 메시지가 발생됩니다. 내용을 보면 프레그넌트를 선택하고 퍼스트 레벨로 검사 시에는 의학적 감시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기능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MRI 시퀀스의 스캔이 시작되면 종료가 될 때까지 SED, SAA, PNS가 표시되어집니다. SED는 MRI 스캔 중에 신체가 흡수하는 총 에너지를 반영하기 때문에 SAA보다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SED에서는 자체 스캐닝 프로토콜의 각 시퀀스가 규제된 SAA 한계 내에 안전하게 있지만 전체 검사 과정에서 환자의 총 에너지 축적이 과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RI 장비에 따라서 SAA와 SED를 모두 계산하여 축적된 SED가 너무 높으면 전체 검사에서 스캔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PNS는 말초신경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된 펄스 시퀀스 경사 출력 값에 대한 PNS 평균 인계 수준의 백분율 값입니다. 높은 자장의 강도 변화는 말초신경계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필립스 장비에서 노멀 모드는 자장의 강도 변화가 제한값의 8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퍼스트 레벨 모드에서는 자장의 강도 변화가 제한값의 80에서 100% 범위에 있습니다. RF에 의한 열 발생과 관련하여서 체온 조절 중추 손상 환자, 임산부, 진정제 투여 환자, 고령 환자는 고위험군이라고 보고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F의 열 효과에 민감한 기관으로는 비교적 물의 함량이 많으면서 순환이 원활치 않은 중추신경계, 눈의 수정체 부위, 그리고 고환 등이고 MRI 검사로 인한 체온 상승은 온도 상승 정도와 지속 시간, 그리고 체온 조절 중추 능력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MRI 검사를 받는 환자를 열 부작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대한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전신 및 국소 온도 상승과 열 선량을 모두 고려해야 하고 장기간의 높은 사하 검사는 1도씨 이상의 중심 온도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체온 조절 능력 및 허용 가능한 내온도를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도한 심부 온도 상승을 방지하려면 MRI 시스템의 온도를 22도씨 미만으로 유지하고 담요 사용을 피하거나 몇 번의 초기 스캔 후 담요를 제거하고 검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 임상에서 환자가 MRI 검사실 내부에 들어오면 춥다고 하며 담요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요를 사용했다면 전체 스캔 중간 정도에 환자에게 덥지 않는지 확인하고 검사를 진행하면 과도한 심부 온도 상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누워있는 환자 쪽으로 바람이 나오는 단계를 확인하고 조절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RI 검사 시 인체가 받은 전자기장 에너지의 양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어주는 전자파 흡수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MRI실의 주변 동료들이 사하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을 할 때 알아듣지 못해 답답했었습니다. 저에게도 이번 주제를 정리하며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MRI 유저 여러분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하라고 하는 용어는 인체가 과도하게 전자파를 받아 열성 효과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지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